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25일입니다. 예, 전 역시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날짜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하고 어떻게 좀 비슷했죠? 예, 그래요. 오늘이 6.25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는 마음에서도 6.25 사병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6.25 거쳐서 참 민족의 비극이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6.25로 우리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노력해. 막 열심히 다시 재건 사업에 노력하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만큼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지금 블랙스트에 대해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글쎄요, 제가 항상, 딴 때는 여러분들 딴 방송 보셔도 제가, 딴 방송 보세요 하는데, 이럴 때는 또 이반장이 작년, 그죠? 예, 이럴 때 이반장이 또,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 또 여러분들 하는 거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여튼 제가 오늘, 방송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잠깐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주식판에 있어 보면 한 20년 있어 보니까 보면은 참 우리나라의 속담이나 격언 중에 참 주식시장에서 진짜 딱 아주 정확하게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정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서 한다 그러죠. 범한테 물려가도.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왜냐면 범한테 물려서 호랑이한테 물려갈 때는요, 나 죽을 것 같고 정신없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막 죽을 것만 같고. 그죠? 그리고 탈출할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요, 진짜 호랑이 밥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까를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호랑이한테서 빠져나갈 틈을 노리고 그걸 분명히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도요, 똑같아요. 보면. 항상 주식시장에서 보면 주식으로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하다못해 드라마도 기승전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처음부터 잘 태어나서 아무 고생 없이 쭉 잘 살다 쭉 죽었다. 이러면 누가 드라마 보겠어요? 재미없어서 막 주인공이 힘들었다가 막 갑자기 잘 되고 막 그래서 해피엔딩 되고 막 이래야지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시청률도 높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이렇게 쭉 계속 그냥 아주 여러분들 투자하기 편하게 아무 고비 없이 주식시장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몇 년 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그때마다 그런 어떤 위기나 요런 게 위기라고 하기는 그렇대. 하여튼 요런 게 있을 때마다 매번 다 힘들어 죽겠대. 그리고 주식시장 맨날 끝났대.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글쎄요. 이게 한번 이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 월봉으로 보죠. 맨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났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맨날 끝났대고 맨날 안 된대. 맨날 잘못됐대. 이제 세계 주식시장 없대.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월봉이에요. 예. 월봉인데 여러분들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게 2000년, 90년대부터 쭉 지금까지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꼭 그래졌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IMF도 있었고요. 9.11도 있었고요. 리먼 사태도 있었고요. 막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우리 그냥 다 떠나서 보죠. 냉정하게. 이게 어떻게 꼬꾸라져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맨날 그때마다 사람들은 매스컴이나 모두 다 이번엔 틀리다. 이번엔 뭐가 어떻다. 미국의 9.11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그렇다. 우리나라 IMF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뭐 했다. 참 많아요. 맨날 그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맨날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어 아주.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이런 걸 겪으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를 이용하려고 드는데
아니신 분들은 맨날 힘들어 죽겠대. 아, 주식시장 어떻게 맨날 그냥 뭐 여러분들 좋은 상황 그런 상황은 안 와요. 맨날 가도 어우 주식시장 하기 너무 좋은 예를 들어서 그런 완벽한 퍼펙트한 상황 그런 건 없대니까. 축구에서도 골제비들이 그러잖아요. 아우 뭐 골킵도 없고 뭐하고 해서 막 이런 찬스를 만들라 그러지 말라고 제발. 어느 정도 슛찬스가 된다 싶으면 그냥 때리라고. 뭐 수비도 뭐 없고 골킵도 없고 이런 찬스는 안 온다고 경기 내내 거의. 그래서 세계적인 골잡이들이 그러잖아요. 완벽한 골 찬스를 기다리다 보면은 수비가 바로 붙어서 안 된다고.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슛을 과감하게 때려야 된다고 공격수는. 세계적인 골잡이들이 그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골잡이들한테 우리나라 뭐 골경쟁력 없을 때 맨날 매스컴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 완벽한 찬스 만들려고 그러니까 백날 가도 그게 되냐. 아, 잘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글쎄요, 저는 뭐, 야, 블랙스트, 그래요. 글쎄요, 뭐, 사상 초유이다. 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많은데, 하여튼 뭐, 오늘 시간 되면 더 얘기하고, 전 생각이 좀 틀려요. 예.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포트에 대한 전화 주시고요. 02786-1021-1023. 예, 오늘은 좀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 알죠? 예, IPO도 있고 하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물, 예,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선스프레이. 예, 오늘, 선스프레이 저번 주 당첨자, 예, 나오죠. 5855님, 8745님, 2021님, 6321님, 9095님. 예. 그리고 오늘도 5분 선스프레이, 예, 한 분당 2통씩 드리니까요. 그래도 요거 받고라도 여러분들 좀 기분이라 조금이라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조금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그래요. 이 반장이 딴 때는 이 반장이 뭐 큰 여러분들한테 힘 못 되지만 이럴 때는 예, 다들 죽는 소리하고 방송에서 다들 막 무섭다 그럴 때 항상 이 반장은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힘들었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제가 그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위기 벗어나서 아유 또 다른 방송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저 보고 저한테 욕하시면서 아니면 예,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기 대방동 사는 공원미라고 합니다. 조 여사님, 어디요? 대방동이요. 대성동? 대방동. 대방동. 예, 예. 대방동. 그래요. 예, 근처네. 그래요, 조 여사님, 연세가? 55요. 주식 경력은? 오래됐어요. 30년 됐는데요. 30년 됐어요? 30년 예. 됐으면, 저보다 더 오래되셨네. 근데 애들 키울 때는 한 15년 쉬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이번에 블랙스트 났어요. 그죠? 네. 예. 워낙 근데 블랙스트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비등비등해서 워낙 그죠? 뭐 돼도 이상한 건 아니었고 안 돼도 뭐 이상한 건 아니었고 솔직히 계속 비등비등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워낙은 갑자기 브렉시트라는 게 전혀 뭐 가능성이 0대 빵이었다가 터지면야 그렇지만 뭐 계속 혼전이었잖아요. 내내.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간에 블랙시트 됐어요. 어떻게 뭐 어떨 것 같아요? 주식시장? 글쎄요, 뭐 한동안은 좀 그렇겠지만 나중엔 또 다 회복되겠죠, 뭐. 아, 그래요? 역시 30년 내공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 여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식이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 매스가 얼마요? 131,700원. 얼마요? 131,700원. 비중은요? 40%요. 예. 삼성전자 예. 131만 4천원. 예. 20%. 예. YG 엔터테인먼트 예. 48,200원. 예. 20%. 예. LG화학 예. 29만 1,000원. 예. 10%요. 예. 종목이 거의 다 크신 게 많고 가벼운 거는 YG엔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을 지난번 17만 8천 원대에 10% 팔고 또 샀어요. 그래서 물려갖고.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근데 일단 이게 제일 30년 되신 분이니까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 갖고 가야 될지. 그리고 YG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엔터주가 어떻게 될지. 엔터주요? 네. 엔터주는, 전 솔직히 엔터주는 그냥, 글쎄 뭐 특별히 지금 엔터주가 이뻐 보일 만한 일은 없다고 봐요. 예. 왜냐면 엔터주라는 게 결국은 지금 중국 쪽과 관련돼서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가장 큰 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제가 뭐 저번 방송인가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냐면 이제 진짜 돈 되겠다, 재밌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프로그램이나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PD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사가버려요. 아시죠? 네. 전에는 우리나라가 제작한 거를 가지고 수입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쪽에 있어서는 그게 문제점도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이건 연예계 사업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아니, 그,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노래 가사대로. 맵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거기다가 팔아먹는 대로만 열을 올렸지, 걔네하고 같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엔터들이 안 했잖아요, 솔직히. 그랬나요? 과연 SM이 그랬나요? YG가 그랬나요? 자기들 빨리빨리, 그래요. 물론 뭐 장사라는 건 자기 돈 벌리는 게 먼저겠지만, 중국과 같이 이렇게 막 중국 쪽에, 중국 쪽과 같이 크는 그런 컨텐츠나 그런 거를 키웠었나요? 제 기억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 돈을 빼오는 것만이 목적이었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 중국에서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겠죠. 당연히 열 받죠.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하는 게 뭐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니네 좋은 아이템 그거 만들 수 있는 PD나 뭐 이런 제작 사올게. 사버리고 있잖아요, 아예.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우리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 벌게. 이런 식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엔터 사업들이 지금 이거 이외에, 그러니까 엔터 사업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가수들 흥행 수입이 제일 크잖아요. 아닌가요? 한류? 근데 가수들 흥행 수입이 과연 언제까지 클 수 있을지 그거는 전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케이팝이 물론 많이 커지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연 그 케이팝이라는 걸로 성장의 한계가 오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엔터 쪽에 있어서 그리고 요번에 지금 뭐 검찰이 수사 시작했죠. 요번 주에 발표 하나 났었죠. 제가 뭐 어떤 엔터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엔터 회사 그죠? 예, 중국 뭐 연예인 뭐 그거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대주주가 그죠? 예, 팔고 그건 기사가 뭐 다 나온 내용이니까 예, 그래서 검찰이 수사했는데 자꾸 엔터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엔터 회사가 쉽게 말하면 돈 있는 뭐 아주 큰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삼성에서 해요, 현대에서 해요, 엔터 회사, SK에서 해요, 롯데에서 해요, LG에서 해요. 그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안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다른데 뭐 지분을 받는다, 뭐 지분 준다 어쩐다 해도 뭐 그거는 자기들이 거의 다 주인이고 거기에 지분을 일부들 조인으로 나누는 식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개인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 우리나라 대부분 엔터 회사들 뭐 저번에 뭐 어디 기사인가 어디에 났더만 엔터하는 가장 큰 마지막 궁극의 목적이 그거라며요. 상장해가지고 돈 버는 거 그거라며요. 그러니까 오너들이 거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엔터 사업이 과연 글쎄요 얼마나 경쟁력을 계속 가질까. 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YG엔터 물어보셨으니까 YG엔터를 주로 물어보셨으니까 얘기하겠지만 YG엔터 전 주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근데 어저께 주가는 솔직히 어저께 주가 모습 이 모습은 이거는 좀 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보면 어저께 음봉들이 크게 나거나 뭐 다음 주에도 약간 음봉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봉을 너무 의미 있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9.11 사태나 이럴 때는 지금 이럴 때는 비상시국이에요. 단기의 비상시국. 단기의 비상시국일 때는요. 여러분들 차트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그 차트 모습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종목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 음봉 이 모습 있죠? 이 모습은 빼고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한번 볼게요. 일단 한번 이걸 빼고 볼게요. 빼고 보면은 빼고 보면 이런 식이 돼요. 어저께 하루를 일단 빼고 보자고. 그래도 보면은 YG 엔터가 보면은 많이 반등했나요? 아니면 그냥 뭐 빠진 거에 대해서 요만큼 반등했다가 다시 밀렸나요? 결국 빠진 거에 대해서 요만큼 올렸다가 다시 밀린 모습이잖아. 아닌가요? 맞죠? 그렇단 소리는 이미 YG 엔터 자체로도 지금 엔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분위기가. 왜? 수익을 앞으로 어떻게 낼지 글쎄요.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성장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엔터는 당분간은 조금 빠져나왔다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자꾸 한류, 제발 한류로만 엔터주를 계속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이제 돈 될 만한 PD들 이런 사람들 중국이 돈으로 그냥 데려가 버린다니까 다 계속. 이제 그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과연 엔터 회사들이 뭘로 싸울 거냐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삼성 무슨 LG, SK 이런 데가 지금 하냐고. 아니잖아. 끼케야 개인들인데. 우리나라 제일 큰 SM 누구예요? 제일 사실상 오너가 누구예요? 이스만 씨 아니에요? 이스만 씨 아무리 그래도 개인인데. 중국의 그런 기업들하고 어떻게 돈 싸움을 해요? 걔네가 빼가는 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지. 못 막죠. 그건 아무리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엔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만큼은. 그래 SK이노베이션은 비중이 40%인데 13만 1,000원인데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 음봉은 좀 빼자 그랬어. 그렇게 되면 아직은 그냥 조정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더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어디서 일단은 지지를 해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은 근데 비중이 40%라는 거는요. 대형주에 너무 높아요. 이 비중을 지금 딱 뭘로만 하시면 되냐면은 이건 약간 보험적인 성격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약 15에서 20으로 비중을 줄이세요. 매수가 근처에서. 아시겠죠? 그것만 손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나머지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매매하려고 사신 거 아니죠? 예, 계속. 그저 매매하려는 거 아니라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사신 거죠? 그렇게 믿어요.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20%인데, 그냥 이거는 매매라는 거 그냥 떠나서 어차피 삼성전자 지금 다시 실적 좋아지고 해서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삼성전자 계속 가거나 그러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50% 이상 지분을 다시 올려놨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지분 확 늘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막 올라간다는 건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런 식으로 보유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수익적인 측면에서 아니에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좀 많이 밀렸는데 일단은 LG화학 시간 두고 점점 올라올 거예요. 어제 하락으로 끝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는데 아니에요. 여기 갭 있죠? 여기 갭 있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올라서 요 갭 메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LG화학이 이렇게 돼서 급반등이 나올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이제 시간 가지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29만 1,000원인데 29만 1,000원이면 지금 한 요 정도 매수가거든요. 한 요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아직 홀딩하고 조금 가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요 정도는 가져갈 만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종목 상담 받으니까 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틀이 잡히세요? 제가 이제 좀 고민했던 게 좀 풀린 것 같아요. 그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888. 지금 여러분들 오늘 선스프레이 많이 받아가셔서요. 많이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광주를 내려갑니다. 오랜만에 광주를 내려가는데요. 광주 상공회의소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1시 반입니다. 1시 반 지하 1층 강의실에서 하는데요. 지금 블랙시트가 이제 나왔죠. 블랙시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이제 이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생각을.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7월에 첫째 주가 되죠. 7월 2일 토요일인데요. 다음 주는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 이제 장소가 바뀌었어요. 중구에 있는 기독교 연합봉사회라고 있어요. 거기 2층 컨벤션이니까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대전의 홍성수라고 합니다. 대전의 홍성수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성수님 일단 주식이 어떤 주식인가요? 넥슨GT. 몇일까요? 12,700원. 비중은요? 50%요. 예. 에코프로? 예. 그건 거의 다 팔았어요. 조금만 남겨놨어요.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13,800원. 비중은? 한 2% 남았어요. 팔고요. 얼마 안 되구나. 그리고 또 있나요? 주성엔진 해야 됩니다. 네. 8,000원. 예. 30%. 예. 이렇게 세 8,000원. 개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식하신 지가 한 몇 년 되셨어요? 한 2년 됐어요. 2년. 그래요, 2년 정도 됐다. 그런데 주식한 거 2년 치고는 그래도 이 포트라든지 종목 선정하는 거라든지 들어가신 가격대라든지 이런 게, 예사 실력은 아니세요. 왜냐면, 한쪽으로 편향되기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매수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한쪽으로 편향은 안 되세요. 근데 넥슨 GT를 50%나 사셨네? 예. 그래요. 솔직히 넥슨 GT 어저께는 제가 어저께 하고 뭐 다음 주에 약간 나오는 그런 흔들림은 좀 제외하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거 빼고 본다면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넥슨 GT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이제 네? 손절가가 좀 궁금해서요. 손절까요? 이거 근데 50%씩이나 사셨으면 이걸로 제가 쉽게 말하면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그렇지. 이걸로 승부를 보실 만큼의 매력이 있었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부분이 매력 있어요? 7월 달에 이제 게임주 또 하나 런칭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보고 이제 들어간 건데요. 근데 그런데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죠. 그래요. 맞아요. 흔들리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라도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먼저는. 왜 그러냐면 이 넥슨 GT라는 회사가 뭘로 유명한 회사예요? 게임이죠. 뭐. 게임에서 무슨 게임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PC방 그래요? 게임인데. 예. 요즘 광고에 나오는데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1인칭 그렇게. 슈팅 게임이라는데 서든 어택인데 얘네는 이 서든 어택 빼면 시체예요. 이 서든 어택이 이 회사의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서든 어택이라는 회사가 이 서든 어택이라는 것 때문에 9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움직여줄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보면 주가가 계속 못 움직이고 빌빌빌빌빌 해요. 왜 빌빌빌 하냐? 서든 어택이라는 거 이외에는 이 회사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주식은 성장을 보고 오른다 그랬잖아. 그런데 성장할 게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 당연히 주가는 별 볼 일이 없지. 그런데 요즘 혹시 TV 광고에서 저도 얼마 전에 TV 광고 보면서 야 저거 사람이야 게임이야 진짜 이러고 그래픽이야 이러고 봤는데 그래픽이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잘 나왔더라고요 남대로. 보니까 그거 광고가 뭐냐면 서든 어택 2라고 해서 나와요 광고가. 요즘 아마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 TV로 보실 것 같아요. 서든 어택 2. 근데 이 서든 어택 2 그러니까 서든 어택이라는 거 이외에 없었는데 서든 어택 2가 바로
다음 달이죠. 저도 그래가지고 이걸 이 회사를 좀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7월 6일 날 정식 런칭을 하더라고요. 정식 출시를 시작해요. 7월 6일 날. 그러면 이게 7월 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는 성장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계속 주가가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서든어택 이후에 서든어택2라는 게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문제는 잘 아실 거예요. 뭐예요? 지금 블리자드에서 나온 게임이 있어요. 오버워치라고. 그 게임이 지금 요즘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오버워치가 얘하고 똑같은 게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막 거기 서든어택2 광고 보면 나오잖아요. 막 들어가서 막 총으로 빵빵빵빵 막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슈팅 게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총 쏘는 게임이야. 근데 오버워치가 얼마 전에 나와서 그래서 오버워치라는 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 그래서 서든어택이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면 옛날에 지금 서든어택2는 해피리면 오버워치라는 강력한 애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블리자드 회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든어택2가 옛날에 서든어택 같이는 될까? 이거는 솔직히 저도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분명한 넥슨 GT의 능력도 있고 뭣도 있고 하고 하지만 요즘 아시잖아요. 넥슨 뭐좀 그 검사장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시끌시끌 일단 하잖아요. 계속 매스컴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중이 50%예요. 50%. 그죠? 비중이 50%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비중은 줄여놓자. 왜냐하면 비중은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엔 요번에 고비 넘기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도 보여요. 그래서 이거 비중만 한 20에서 한 30 정도로 줄여놓고 가져가고 비중 조절만 하면 된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 50%는 너무 많아요, 현재. 왜냐하면 서든어택이 오버워치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20에서 30으로 비중 조절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직 고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매수가가 아까 8,000원 정도 된다 그랬는데요. 이 정도 매수가 아직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이탈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블랙스트 때문에 어떤 이 박스권 이탈을 잠시 할 거예요, 아마. 할 건데, 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박스권 이탈하고 나서 6,000 여기 한 700원 보이시나요? 6,700원에서 6,800원? 6,700에서 6,800원을 깨면은 얘는 어쩔 수 없어요. 파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깨고 나서면은 수급이 무너져 버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매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격만 안 깨면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코프로야 뭐 2%밖에 안 되니까 그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힘내시고요. 그리고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주식 잘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요번도 경험 삼아서 어떻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됐는지를 그냥 올랐으니까 좋고 내렸으니까 실망이고 이러지 말고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음에 또 쓸모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1, 2부가 사라졌고 그냥 통으로 해야 돼 있죠. 그래서 9시부터 정확히 9시부터죠. 9시부터 박선호 대표가 나오는 IPO가 있으니까요. 전 9시부터 지금 다시 빨리 IPO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럴 때 또 주식시장 이럴 때 IPO가 또 은근 또 매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여러분들 9시부터 바로 IPO 시작하겠습니다.